되게 의외의 반응입니다.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아직 배우는 아니고요. 배우를 꿈꾸는 연기자 조달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이 아마 저 얼굴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아마 이름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프로필이죠. 예, 조명빨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네, 영화, 방송, 연극, 광고. 야, 신기하시죠? 이 모든 걸 보면 의문점 하나가 발생합니다. 뭘까요? 이런 많은 작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달하는 뜨지 못한 연기자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상을 바꾸는 시간, 네, 15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나를 바꾸는 시간 15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싹이 보이네요. 2000년 3월 20살의 봄날, 저는 운이 좋게도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동기 따라갔다가 오리엔테이션 때 유명한 브랜드 업체 아디다스라는 첫 주연급으로 캐스팅이 됩니다. 광고예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한 20여 편을 하다가 색즉시공, 해신, 최근엔 공모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왜 흔히 얘기하는 뜨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성공을 하지 못한 연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처음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때 그렇게 배웠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20대 초반 때 말도 안 됩니다. 정말 2년 안에 한 30개에서 40개의 광고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의아해요. 근데 뜨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기회가 옵니다. 바로 드라마 고정입니다. 근데 그 PD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아나, 네가 그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열심히는 학생들이나 아마추어가 하는 거야. 너는 지금 돈을 받고 있잖아. 방송국에 있다는 건 프로야. 프로는 열심히보다 잘해야 돼. 아, 그거구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잘하는 마음으로 저는 20대 중반까지 무려 많은 작품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주변을 돌아보니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보다 스타도 많고요. 10년, 20년, 30년 연기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연기를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목숨 걸고 절실히 하라. 절실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28세 동안 정말 쉬지 않고 한 달도 쉬지 않았어요. 작품을 그렇게 해서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공백 이후에 저는 다시 군대를 갔다 와서 세상을 돌아보니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저랑 같이 시작했던 배우들이 몸값을 반으로 할인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있자니 그들은 처절해 보였습니다. 처절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반은 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세 초반처럼 오디션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그렇습니다. 절실한 것보다 저보다 처절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0년 이상 그 직장에 몸담았다는 건 처절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영화의 첫 주연급이었습니다. 그것도 좀 제가 뭐 이렇게 무섭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악역을 주어졌습니다. 네, 바로 공모자들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첫 악역이었어요. 첫 악역이었는데 처음에는 한씬 나오는 역할로 캐스팅이 됐어요. 근데 처절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영화사를 찾아가서 감독님을 설득한 끝에 주연급을 따내게 된 겁니다. 다시 처절한 마음으로 저는 앞니 3분의 1을 갑니다. 치과를 가서 좀 날카롭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3일 밤낮을 자지 않고 문신을 합니다. 왜냐면 엉덩이까지 문신을 해가지고 지워지기 때문에 서 있어야 됐어요. 그렇게 자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영화 공모자들이 개봉을 합니다. 뭔가 변할 것 같았어요. 처절했기 때문에. 치아도 갈았는데. 근데
영화가 개봉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연기자로서 조금 인정해주고 한 계단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욕심, 주변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고 잘하려고 했고 절실히도 해봤고 처절하게도 해봤는데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트가 보이죠?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저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흔히 배우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저희 직업만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나 조직, 단체든 이게 가장 우선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기 전에, 잘하기 전에, 절실하기 전에, 처절하기 전에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배우가 되기 전에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연기를 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연기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연기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뜨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배우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 사람이란 어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원, 어른은 순수 우리말로 어른은 어에 이르러서 어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어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니죠. 어에 이르지 못하면 어른 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순수 어원은 바로 사랑 플러스 삶이라고 합니다. 합성어이자 파생어인 거죠. 사람, 사랑, 삶. 발음 비슷하죠?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 없이 산다는 건 그냥 살아가는 동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분명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 고인 되신 저랑 너무 친분이 많으신, 제가 너무 좋아했던 고 박광정 선배님께서, 제가 선배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선배님, 제가 연기를 너무 잘하고 싶고 너무 뜨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기엔 정답이 없고 삶에도 정답이 없듯이,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뭐냐면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 연기를 잘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하고 여행하라. 여기서도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을 한다는 건 우리가 연기를 하기 전에 캐릭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만큼 캐릭터를 잘 분석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오감, 오욕, 사람이 느낄 수 있는 7가지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알레르기가 뭐고 심지어는 속옷 사이즈까지, 신발 사이즈까지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로 그 사람한테 저도 사랑받을 수 있듯이. 그리고 여행을 하라. 이거는 좀 성대모사 하나 할게요. 네, 우리 연출님인데요. 저 지금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연극을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한 달 반 동안 연습 끝에 첫 공연 올라가는 날입니다. 그날 첫 공연 올라가기 5분 전에 배우들을 다 모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배우분들 다 모여보세요. 그 5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장되시죠? 실수하세요. 무대 위에서 실수하세요. 나는 실수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데 실수하는 게 더 아름다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실수 안 하려고 하면 더 큰 실수를 하거든요. 무대 위에서 실수 안 하려고 하는 배우는 딱딱하게 보여요. 로봇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가장 명심해야 될 거는 허점이 많은 배우일수록 사랑받습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가 되기 전에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관객들이 배우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소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세요. 연습이 안 한 상태에서 실수한다는 건 관객에 대한 모독입니다. 연습한 거 다 봤어요. 실수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장하지 마시고 무대 위로 2시간 동안 여행한다고 생각하세요. 여행 다녀오세요. 여행 갈 때 기분 나쁘게 가는 사람 없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재밌게 다녀오세요. 그게 바로 연극이고, 연극은 추억의 예술입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아요. 갔다 오면 제가 꼭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접한 제 배에 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 겁니다. 저는 이제 삶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실수하고 허점이 있는 배우가 사랑받는다. 그리고 삶을 여행을 하라. 무대 위로 2시간 여행을 하라. 박광현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을 하라. 저는 여행이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저는 관점이 바뀝니다. 시간과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 제주도로 혼자 여행도 갔다 왔지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매일 여행을 합니다. 정해진 곳은 없고 발길 가는 곳으로, 마음 가는 곳으로 갑니다. 지하철을 타는 순간에도 저는 여행을 하고요. 차나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도 여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글씨를 썼던 이 순간도 저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15분 동안 여러분들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십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할아버지예요.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이십니다. 이분은 삶을 그렇습니다. 너무 유명하신데요. 첫 구절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마지막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저는 이 시인이 삶을 소풍에다 비유한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분에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관점이 바뀐 이후로 이렇게 바꿉니다. 삶을 이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죽는 순간에 어떠한 재물과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 옆에서 그 사람들과 한번 시원하게 여행 한번 잘했다, 그렇게 느끼면 죽는 순간에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성공한 인생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우 오달수님이십니다. 따뜻해 보이시죠? 인상도 좋으시고요. 공모자들로 인연이 돼서 이분이 연극하자고 하시는 말씀에 저도 순순히 연극을 하게 돼서 정말 많은 걸 얻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술자리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성대모사예요. 달아나, 그 청년이 뭔지 알아? 예? 청년이요? 청년. 청년의 뜻이 해를 봐. 근데 해가 딱 떴어. 근데 그게 푸르게 보여. 그게 청년이래. 그렇습니다.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청년은 그냥 젊으니까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해가 푸르게 보이기 때문에 청년의 그 뜻이다. 이후에 조금씩 알았습니다. 왜 이 오달수 선배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지. 바로 따뜻한 감성을 지니신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허점이 많은 배우라고. 발음도 좋지 않고 화술도 좋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듯이 외모도 좀 크시고 네, 이분이 사랑받는 이유는 이 각박한 이 시대에, 아날로그보다 디지털화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자본주의로 세팅된 우리나라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삶을 조금 더 감성적으로 보신 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나이와 세월과 모든 걸 막론하고 해가 푸르게 보이십니까? 그러세요? 저도 이제 조금씩 푸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일에 떠오르는 태양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더 감성적으로 조금씩 푸르게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점이 제가 바뀌었듯이 저의 모토도 바뀝니다. 성공이란 미래가 아니라 바로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는 게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우를 꿈꾸는 연기자, 아닙니다, 배우를 꿈꾸는 여행자 조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